자, 이비온고시 전공 수학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를 이제 수학 교육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철웅 선생님이 이제 내용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자료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뭐 완전히 시험 방법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살짝 문항수 바뀐 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나 이제 이 부분만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이 시간에는 이제 할 수가 없고 거기 자료 보시면 이제 기출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드렸지만 또 올해 기출 문제 해설은 이미 거기 홈페이지에 있어요. 촬영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기준을 삼을 때 이제 처음 보시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기존 거하고 사실은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변화됐다고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1교시 일반 교육학에 20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교시에 40점, 40점, 이렇게 해서 80점인 거고, 크게 보면 이제 수학 교육론으로 점수로 말하면 이제 계속, 이쪽이요? 계속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움직이면 안 돼요? 얘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6번의 요 형태의 시험을 봤잖아요. 예, 그럴 때, 수학 교육론이 이제 처음에 2번은 약간 이렇게 점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 4번은 이제 24점 그리고 이제 56점 이렇게 내용학을 봤죠. 점수 배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학 교육론으로는 이제 뭐 논술 문제를 항상 마지막 4번은 계속 10점짜리 논술이 수학 교육론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입형 이제 서술형이 막 4점짜리 2점짜리가 섞여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논술이 없어졌다는 거. 이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뭐 기입형이 하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큰 일이 아닌 거니까 그거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학 논술 선생님들이 다 쓰시니까 수학 교육 논술은 그거하고 뭐 논술의 개념 비슷하지만 수교 논술 문제는 교육학의 어떤 그런 논술의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교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맞춰서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10점을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혹시 이제 쪼개져서 10점짜리가 쪼개져서 이제 서술형 이제 4점짜리가 2개 나오고 이제 말하자면 요 B형의 논술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점, 4점 뭐 서술 2개가 나오고 뭐 기입형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수업을 하고 같이 항상 열심히 하시다 보면 굳이 그 논술 문제를 좀 길게 서술형보다 길게 쓰니까 그런지 그거를 싫어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쓰는 걸.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까지도 그냥 안 쓰고 버티고 안 쓰고 버티고 그렇게 안 쓰고 버티다 보면 결과가 좋은 게 안 나오지만 그러신 분은 좋을 수도 있죠. 이제 논술형 길게 쓰는 게 없어졌으니까 나는 짧게 차라리 쓰겠다 이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왜 이렇게 뭐 바꾸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이제 A형과 B형의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제 합격자들의 아니면 이렇게 점수를 분포를 볼 때 A형하고 B형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입형이라 이런 걸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제 뭐 그리고 배점이 안 달라졌고 80점이 됐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정리한 걸 보시면 뭐 여기에서 이제 새로 삭제가 됐고 논술형이 삭제됐고 요렇게 이제 뭐 추가가 됐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문제가 늘어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초시생이면 뭐 신경 쓸 거 없죠. 뭐 그냥 새로 하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6번 봤던 서답형 문제를
기출 문제 그 핵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제된 영역을 쫙 해드린 거라 이거는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좀 더 우리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 교육을 내가 좀 수학 교육과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수학과하고 이렇게 나눠 볼 때 수학 교육 쪽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이런 게 이제 익숙하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순수 수학을 먼저 공부할 선생님은 약간 좀 낯설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라 이거 이제 약간 참고하시고 이제 공부할 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지난 11월 24일 본 시험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공부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계획을 하실 땐 이제 항상 이렇게 보시면 요 교육 과정이라는 거랑 이 교수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과 내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과서, 이제 교과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영역으로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낀 거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이 교육 과정이라고 말하는 건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머릿속에 다 그냥 달달을 암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발표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유독 자주 바뀌고 있죠. 2007, 2009, 2015.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정이 계속 되는데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뭐 2007, 2009 될 때는 막 섞어가지고 많이 내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2015 개정 바뀌고 9 개정만 존재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새로운 교육 과정의 것만 좀 집중을 해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약간 두세 개를 걸쳐가지고 해서 공부를 좀 많이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좀 강세점이었는데, 예.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이론은 우리가 이제 수학교육이라는 기본적인 뭐 이론서 정도를 읽었다 하면 다 눈에는 익숙한 것들이에요. 여긴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말 단원, 정말 쉬운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수학교육의 문제점이 항상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내용학을 공부해서 그 순수 수학에 대한 그 어려움이 많지만 한국말이라는 거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얘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약간 얘를 이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일단 한국말이라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그냥 공부하면 돼요, 다. 예.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이론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가장 조금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오래된 뭐 바닐레 이런 뭐 하여튼 1950년대 얘기 막 아주 좀 예전 얘기로 치자면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교과서 안에서 좀 약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쉬워요. 예. 이 과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 사이고 우리 다 과목을 서로 아니까요.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막 수학 교육론은 막 어렵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이거를 재미로 우리가 진짜 공부로 배우면 재밌죠. 예. 되게 재밌는 건데 이런 식의 보면 이제 하다못해 올해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내년에 볼 선생님들이 봐도 뭐 저렇게 나오면 다 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단 강의 계획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1차 시험에 이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아서 이제 합격을 하면 1차 발표는 이제 요번에는 2일 날 나잖아요. 예. 그럼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을 가서 또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아까 20, 40 시험을 보시고 이제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에 가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요렇게 보시면 요 밑에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지도한 수업, 그러니까 60점, 그러니까 크게 60점과 40점을 나누시면 돼요. 2차는. 60점은 이제 지도안,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로 말하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지도안을 써서 감독관들 앞에서 실험, 말하자면 이제 수업, 그러니까 시강을 하는 거죠. 수업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면접시험 40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도안을 쓰는 학교는
쓰는 지역은요. 서울은 대표적인데 아침에 뭐 처음에 가서 추첨하고 번호를 뽑아서 1시간 동안 60분을 줘서 지도안을 작성을 해요. 그걸 걷어가요. 그럼 이제 뭐 점심 먹고 뭐하고 이런 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줘요. 그럼 그거를 뭐 4번을 주든 원본을 주든 주면 그걸 보고 이제 한 20분 정도 구상 시간을 주면 그때 실현 문제지를 같이 줘요. 이렇게. 지도안을 작성하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으로 1교시 수업하는 전체를 작성하니까 길잖아요. 근데 실현을 하는 건 15분, 20분 실현을 하니까 그 지도안 작성하는 것 중에서 뭐 몇 번 골라서 이제 실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분 동안의 시간을 주면 거기 앉아서 아까 내가 써서 냈던 지도안이나 이제 연습지를 하나 주면 거기다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이런 걸. 그럼 되게 떨리죠. 그거는 감독관이 막 그리고 늘 감독관 아니면 뭐 대기업의 면접을 봐도 면접관 이런 사람들은 늘 막 째려보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 되게 떨려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구상을 잘하고 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막 거기서 수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 지도안 15점에서 그렇게 점수가 깎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실현은 깎이고 안 깎이고를 떠나 서서 뭐 말을 못하고 막 시간 버리고 내려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 감안을 하는 거잖아요. 예비 선생님들이니까 그 감안을 해서 열심히 성실껏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유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거. 뭐를 설명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해라. 이러한 거를 지켜서 성실하게 하려면은 점수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누구는 막 45점 만점에 누가 막 40점을 받고 누가 막 20 이르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면접 시험 40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기는요. 경기는 이제 그걸 좀 더 얼마 전부터 세분하게 나눠서 지도안은 안 써요. 예, 쓰지 않대.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도안 안 쓰는 게 나빠요. 지도안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계획이 쓰잖아요. 설계가 한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안을 안 쓰는 모든 지역은 한 20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구상을 하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빠요,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종이나 이런 거를 미리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되면 대기는 그냥 대기실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메모는 못 해요. 그러니까 구상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다음에 이제 앞에 누가 실현하고 있으면 내가 2명이 거기서 구상을 하고 들어가면 또 와서 구상해야지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뭐 30몇 명을 2조로 나눠서 해도 엄청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럼 그 사람은 막 메모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번호 순서대로 할 때 뭐 불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20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기는 바로 그냥 구상을 하고 실현을 해요. 대신에 이게 30점이고요. 실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서울하고 달라서 좀 짧게 해요. 한 15분 정도 하고 이제 옆으로 갔든 뭐 그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인데 이제 내려오진 않고 거기서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뭐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에 한 3개에서 5개 사이에 질문을 그러니까 감독관이 질문을 해요. 이게 바로 수업 나눔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는 뜬금없는 질문보단 자신이 실현을 한 거를 베이스로 질문을 해요. 뭐 본인 수업을 잘한 것 같으냐를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수업 안에 있는 교육 과정이나 뭐 교수학습 이론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3개 정도의 질문을 해서 3분 정도 하나당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한 30초 했다. 이러면 뭐 대답을 단답으로 그냥 툭 해버려도 안 되죠. 성의껏 이제 오래도록 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한 문제당 문답이 3분.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 나눔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또 경기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별 면접하고 이걸 2개를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한 번인데 여기가 다른 이유는 토의가 4명에서 6명의 조를 나눠서 40분 정도, 한 30분, 40분, 35분, 45분 동안 이제 사람들 놓고 토론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제일 까다롭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여기가 좋다 그러고 또 다 달라요. 왜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현을 조금 너무 미흡했을 때 이제 나눔을 통해서 약간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뭐 내가 이것 때문에 경기를 못 보고 이런 건 전혀 여기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다 한 맥락이라 괜찮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토의를 하면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더 이게 섞여 있어서 여기서 20점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다른데 이제 요런 형태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아직 올해 거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그게 여기 안 보이시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이제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저쪽 앞으로는 뭐 지원수랑 경쟁률만 이런 것이 되는데 뒤에를 보시면 이제 최종 합격선에서 가로 안에가 2차 합격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 벌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도 전체 통계를 내도 90점이 넘어요. 2차 합격선은.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까 실연 60, 면접 40 해도 요거는 그냥 일단 우리가 1차를 가면 2차는 이제 그래도 막 조금 한숨을 돌리고 잘 준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아요. 거의 평균이 다 90점이 넘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90점이 넘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막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 번 걸렀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은 너무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뭐 서울로만 봐도 그렇고 경기로만 봐도 평균적으로 거의 10점이에요. 9점, 10점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작년이 너무 쉬웠어요. 작년이 너무 쉬워가지고 점수가 이게 커트라인인데 너무 높았어요. 이게. 그쵸? 예.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지금 본 사람들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내용학 선생님들 말씀이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데 어렵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문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야죠. 예. 좀 신경을 써서 냈고, 뭐 학생들은 고급지게 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100점, 1차 100점, 2차 100점, 200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점을 여기 이렇게 보셔도 작년 이제 뭐 158점, 157점, 160점, 105, 60점 그 사이 때예요. 160점대 요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현저하게 1차 시험에서의 그 합격 라인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60 이상, 70 요렇게 되는 선이라 그것도 좀 쉬울 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2차 시험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모두가 더 잘 보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1차 붙어가지고 2차 그냥 한 달 실컷 놀다 가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시험에 보다는 좀 바늘 구멍이 좀 낮았다 이런 거지 쉽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200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는 시험이 이제 우리 전공 수학에서 이제 200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될 때 이제 전공 수학이 있을 때 수교가 이제 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제 요번에 살짝 문항 그 배열이랑 기입 이제 종류가 달라져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학이 65, 70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이제 20점은 똑같이 변화 안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는 뭐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이제 본인들이 혼자 한번 계획 아니면 예상 이런 걸 세워보라는 걸로 그냥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넣은 거는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다 맞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이제 쓰는 논술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감점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도 일단 이게 미니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수교는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하면 공부를 같이 해서 저만큼을 못 받는 사람은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학도 마찬가지예요. 내용학을 56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한 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아주 미니멈의 점수를 말한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고요. 열심히 했는데 방법이 틀린 거겠죠. 열심히 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데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거짓말 치진 않을 테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내용학이 맨날 뭐 20, 30점도 안 넘지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건 뭔가 방법이 다른 거지. 근데 여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저 정도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56점 중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요거 하면은 미니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수는 언제든 다
굉장히 상위권이 1차에서 상위권이 되는 걸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만 맞자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가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런 표를 만들어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거는 안 되고요. 크게 보면 세 과목이죠. 네, 크게 보면 세 과목이고 그 다음에 딱 기간으로 보면 이제 물론 한 텀으로 봐야 되니까 11개월 뭐 1년 그냥 1년으로 편하게 말해 1년이에요. 그럼 1년 안에 이거를 다 해서 경쟁률이 심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얘기고 이런 걸 어떻게 합격하겠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원에 나와서 그냥 수업을 따라 해보고 뭐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붙을 시험은 아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면서 경쟁률이 심한 시험인 이런 시험에서는 그냥 절대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내 실력. 그럼 예를 들면 점수도 나만의 절대적인 점수. 그러니까 우리 뭐 수능도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렇지만 상대평가를 뭐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막 가기도 하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1등, 최상 1등 그냥 만점 받아버리잖아요, 다. 이것처럼 우리 이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그 뭐 난이도가 쉽네, 뭐 어렵네,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뭐 몇 대 몇이네. 물론 거기에 합격이 좌우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한 그 베이스는 일단 내가 절대적인 실력을 만들어 놓고 절대적인 딱 점수를 만드는 절대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남보다 몇 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미니멈 78점을 만들어 놔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나의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할 때 수교 같은 거는 수교가 됐든 교육학이 됐든 내용학이 됐든 사실은 이게 1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친구랑 같이 하고 이러는 거 스터디를 하고 그거는 복습을 하는 거고요. 진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한 사람들은 혼자 많이 하죠. 근데 오래 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도 힘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잖아요. 뭐 흔한 말로 한 뭐 모든 걸 되게 같이 하면 큰 효과,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면 효과가 좋고 뭐 종교인들은 막 기도도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저건 이제 비율을 드러났지만 정말 저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웃기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한 대 맞는 것보다요 살살살 계속 맞는 거 더 아파요. 진짜 맞아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막 꼬집히더라도 세게 한번 꼬집히는 게 낫지 막 계속 깐족거리게 꼬집힘 당하면 진짜 짜증나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을 매일 공부하느냐 한 일주일에 주말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하느냐는 하루에 1시간 하는 게 나아요. 그 공부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우리들도 공부를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누구 뒤지지 않게 오랜 세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요령이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좀 그나마 그런 걸 아는 게 이제 우리의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 소린 그 소리예요.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꾸준히가 잘 안 돼요. 해본 사람도 있고 다른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는 슬럼프가 어떤 사람은 막 3주에 한 번씩도 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도 오고 이러는데 저걸 해결해야 돼요. 그 나머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수교를 얘기를 하니까 수교로 말씀드리면 정말 그래요. 저걸 꾸준히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3번을 먼저 보시면 요런 더 있어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1, 2월 달에 일단 기본 이론을 하는 수교를 함께 정리를 해서 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혼자 내가 매일 복습을 해야겠다. 여름에 문제 풀기 전까지 나는 열심히 복습을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계획은 엄청 좋죠. 예, 물론 계획은 항상. 절대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2번 정도, 한 3번 정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아니면 처음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론이 됐든 다른 책은 내가 혼자 집에서 열심히 읽고
이제 일단 문제를 학원에 가서 풀고 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거 더 위험해요. 아예 상반기에는 딱 안 봐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스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문제풀이나 이런 걸 할 때 첨삭을 해드리려고 답안지를 보면 너무 깨끗해서 이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러면 그냥 아유 뭐 한국말인데 일단 우선 뭐 알고 있는 거 들어가서 좀 열심히 쓰면 되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너무 원래 태생이 막 내 피가 이과야 막 이러면서 이과가 근데 글을 못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과가 저도 그렇지만 훨씬 논리적이라 글을 훨씬 더 잘 써요. 그냥 왜 문과들이 흔히 말하는 막 그런 뭐 감성적인 말을 못해서 그런다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편견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나는 원래 못 써. 나는 그냥 내용학을 해서 점수를 따야 돼 이러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과목을 교육학, 수교론, 내용학을 어떠한 것도 뭘 하나만 하고 안 하고 일단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 왜 세 과목을 하겠어요? 그 세 가지를 다 평가하는 거고 우린 그걸 다 골고루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에 수교가 쉬우니까 뭐를 한다, 뭐는 이런 판단도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학원도 오고 이런 자리도 오지 않고 혼자 알아서 조용히 집에서 공부하다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능력자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거는 이렇지만 제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배우죠. 운동도 배우고 막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의 핵심은 그 쓸데없는 어떤 마이웨이나 뭐 그런 계획들이 있는 이런 거는 좀 위험해요. 예.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조금 이거는 뭐 특히 여러 번 도전하는 우리말로 하는 장수생들의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죠. 그럼 왜 장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장수생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해마다 계획을 짤 때 개선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다시 안 짜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도전을 할 때도 내 어떤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초시생이나 이렇게 처음 이런 장소에 오시는 분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그게 자기 친구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공신력이 있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좀 그런 거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1번하고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시간을 단축해서 한 번에 두 번 만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만에 난 정말 합격을 하겠다. 일단 목표는 한 번이잖아요.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나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거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쓴 말처럼 이제 쉬운 게 완벽해져야 된다는 말이 제가 수교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론을 내가 한 3번을 읽고 5번을 읽었다고 막 이래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한 번만 제대로 읽는 게 어쩜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완벽해지기 전에 대부분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신론을 여러 번 읽고 하니까 눈에 다 들어오고 내용도 머릿속에 다 알겠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그래서 항상 쉽다기보단 제가 쉽다고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독 그런 사람이 많아요. 수교는 조금 내용학보다는 쉬우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딱 2가지만 이제 말을 하면 끝나는데요. 여기서 아까 봤던 그 3번의 내용에처럼 사실은 그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하는 건가 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은 커리큘럼을 짜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자 이러면 하시고 싶지 않잖아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쵸? 맨날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늘 이런 거를 계획을 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1년의 커리큘럼을 지치지 않고 잘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가고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펴보시면 되고 이걸 봤을 때 모르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한
그 룰을 따라서 온다는 거죠. 왜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예를 들어 수업이 있을 때는 복습만 한다면 수업이 없나 1시간에서 2시간. 많지도 않아요. 이건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하지만 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러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는, 그럴 때 효과가 나는 게 또 이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니까 뭐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게 올해의 커리큘럼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예. 뭐를 했는데 다음 달에 좀 솔직히 비슷한 것 같고 재미가 없어. 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맨날 풀어. 이러면 당연히 공부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그렇지 않게끔 약간 조금 색다르게 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의 그 수교의 그 출제 트렌드 자체가 문제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하고 우리 걸로 받아들여서 감점을 안 받고 가능한 한 24점이라면 24점 만점을 받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수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커리큘럼을 위해서는 빨리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에 접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이 커리큘럼의 핵심이라 이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요걸 같이 보기에 너무 시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문제는 이 교재 연구, 말하자면 지도서하고 교수학습 상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보면 지도서가 너무 많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책들을 다 합쳤을 때 고등학교 물론 선택 과목이 좀 덜 나온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보실 때 이 지도서하고 교재 연구를 좀 길게 못 봐요. 한두 달만 보고 커리큘럼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인 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영역에 뭐 수연사면 수연산, 기하면 기하에 가는 그 영역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거기를 되게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달라요. 작년이나 예년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거. 그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이 커리큘럼으로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자 이거겠죠. 그럴 때 이제 결론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다시피 일단 우리가 뭐 이론이 됐든 뭐든 수교의 특성상 강독을 참 많이 해요. 많이 읽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죠. 여력이 되면 여러 번 읽고 해석하고 독해하고 이런 강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암기하고 쓰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안 하는 게 저 암기하고 쓰기예요. 수교 공부하실 때 제일 안 하는 게 저 암기하고 쓰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까 그 커리큘럼 안에도 넣어놨지만 쓰기 특강도 따로 있어요. 오죽이나 이렇게 안 쓰시면 제가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거기 같은 자료에 그게 뭐 선전용이겠죠. 예. 선전용은 맞는데 그 적중률 나간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전을 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선전이 맞겠죠. 예.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판에 다 찍어드린 거예요. 그냥 박스 쳐서 꽃같이 나온 걸 그대로 쓰라고까지. 그쵸? 예. 그 마지막 특강만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정말 더 놀라셨는데 지금 그 말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거기 지금 이제 말풍선으로 나온 것처럼 그만큼 그 연습, 반복, 암기, 쓰기 그냥 이 훈련을 하고 가야 24점에서 한 1, 2점 깎인다. 24점을 다 맞는 경우 약간 드문 경우가 있어요.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 암기 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양방향 화살표를 놔둔 거는 이제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혼자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좀 쉬어요. 수교는 주변에 얘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하여튼 잘 쉬어요. 자체적인 공부 휴가 기간을 너무 많이 가져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만 안 하면 합격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봄에 한번 쉬시고 막 가을에 한번 쉬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커리큘럼을 바꿔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는 다 짧은 시간에 절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냥 어떠한 시험이라는 거는 알긴 아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00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 안에 또 하나 수교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시험은 수교가 다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고 지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차에서의 24점에 해결을 하고 2차 가서 수업 실현하고 모든 게 다 수학 교육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휴가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1년을 공부하시면 지금 그
적중률 자료 나간 제가 그걸 나눠드리려고 한 의도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쉬지 않고 휴가 기간만 갖지 않고 1년만 공부하면 수교는 정말 다 맞거든요. 예. 쓰는 거 시키는 대로 쓰고 쓰는 걸 너무 안 하시는데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독을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거기 분야에 완벽해지면서 반복 연습을 해서 수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수를 24점을 맞는 거는 받을 확률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내용학은 변수가 많아요. 계산을 하다 틀릴 때도 진짜 많잖아요. 계산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0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24점을 먼저 이렇게 맡아놓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뒤에 선생님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계획을 잘 짜셔서 세 과목 어떤 것도 편식을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이 나눠서 시간의 배분만 분배를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교는 절대 휴가 기간 안 갖고 하면 돼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